이 전체가 이제 코엑스 겸 운동장 겸 종합운동장 야구장 뭐 이게 되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섹터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를 2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배우 수요가 아니겠느냐. 이걸로 지금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카페에 올라온 또 이제 임장기입니다. 그래서 임장기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제 잠실에 대한 어떤 기사도 살짝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 지금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동네 뭐 개발 호재나 아니면 뭐 실제 뭐 대장 아파트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이제 빨리 퍼지더라 정보가. 그런데 요즘에 그러니까 엘스가 항상 언급이 돼요. 그리고 기사에서 뭐 집값 내려갔다 뭐 올라갔다 하면은 항상 그 롯데월드 타워에서 보고 있는 주공 5단지하고 엘리트 사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27억이었는데 19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신문 기사도 엄청 나왔었죠. 요거가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송파구는 서초 강남이랑 같이 강남 3구를 묶였는데 이게 넘볼 수 없는 동네 같은 느낌을 좀 받는다 아무래도. 근데 사실 좀 가격 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서초 강남과 송파는. 아무래도 좀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3구지만 네.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고 또 이게 또 서초 강남은 또 안 쳐주잖아요. 이 송파 쪽도 약간 좀 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 쪽에서 그나마 잠실은 좀 인정해줄게. 근데 나머지 인정 못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 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잠실도 또 이게 또 그 민감한 게 아시아 선수촌은 또 네. 자기들은 또 따로 갑니다. 이 아시아 선수촌은 삼성역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잠실 아니다. 우리는 아선이다. 뭐 이렇게 아선, 하고. 우성, 우성도 네, 그렇고 그쪽 지역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조금 단지 하나 차이들이긴 한데 지방의 약간 도시 같은 느낌으로 약간 네. 조금 차이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봤다 이겁니다. 날씨 좋은 날 친구랑 갔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인데 이게 묶을 수가 없는 게 사실 네. 너무 커요. 그쵸. 이거 합치면은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웬만한 광역시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구 하나가 사실상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6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 25개구 중에서 아마 제일 인구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70만 명 거의 돌파한 걸로 나는 들었는데 아닌가? 아직 66만 명인가? 이게 분구도 한다고 옛날에 얘기 막 했었거든요. 뭐 잠실구, 뭐 송파구 나눈다고 했었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현실적으로 좀 있었던 것 어렵죠.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쪼갤래 위아래로 쪼갤래 막 이거 가지고 또 잠깐 얘기하다가 야 쪼개지 말자. 근데 또 이것도 항상 또 이슈인 거는 맞습니다. 전주랑 천안이 65만인데 그 정도가 요 송파구에 산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도 된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위치는 이렇게 나오고요.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송파구가 하락세가 좀 확실히 서초랑 강남이랑 따로 노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통 강남 3구를 묶을 땐 같이 올라가는데 저는 내려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남 3구라고 묶었을 때 아무래도 서초 강남보다는 송파구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부유층들이 사는 곳 중에서는 그나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네네. 그런 곳들은 웬만하면 흔들림이 좀 덜 하거든요. 네. 그거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흔들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곳이 송파구, 잠실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여버렸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지 자체가 네. 뭐 100세대, 200세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5천 세대. 몇천 세대니까 네. 이런 세대에 들어와 있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딱 묶여버렸으니 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조차 들어오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서초 강남보다는 송파구가 진입이 가능하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서민들 중에서 최대한 노력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셨던 네. 그 과정에서 연끌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진폭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보면은 이제 잠실 쪽이나 송파에서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그 학군이 공유하다 보니까 네. 이 애가 좀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애가 공부를 좀 못한다. 이거 둘 다 같은 거긴 한데 둘 다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게 대치동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애 조금 공부시켜야 되나? 라고 하면서 또 이사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멀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요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네. 선호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동 수요가 있다는 거. 근데 네. 강남 안에서 또 계속 여기서만 도시고. 그렇죠. 근데 송파에서는 계속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동네 가격이나 분위기는 뭐 생활권에 따라서 뭐 차이가 나는데 송파도 워낙 커가지고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두 곳 정도가 이제 그 잠실 신천동 뭐 보통 이렇게 묻고 또 방이동 쪽에서 요쪽으로도 이제 올림픽 선수촌 해가지고 또 네. 여기 하나 또 묶여 있고 네. 여기 헬리오 쪽 여기도 가락동 또 하나 쪽. 좀 묶여 있고 네. 요 가운데는 또 이제 빌라들이 좀 많이 있고. 삼전동이요. 네, 그 동네마다 좀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쪽 거여 마천 쪽은 또 다르고. 네, 그런데 이거 하나가 전체적으로 송파구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 여기 가장 그 이슈였던 것 같기는 해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진폭이 심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게 그 대치동도 사실 걸었고 삼성동도 걸긴 걸었는데 네. 이쪽 잠실 쪽이 이제 가장 초기에 걸리기도 했지만은 네. 무주택자여야지만 살 수 있고 2년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살던 분들도 딴 데 가자 뭐 차라리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은 많은데 들어오기가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를 진입을 막아버렸으니까 네, 네.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막혀 있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다. 잠실동은요. 네. 나머지 동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15억 초과 대출을 좀 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좀 들은 걸로는 조금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다시 좀 약간 좀 가격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네. 15억 초과 대출 규제가 풀리면은 잠실엔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또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지역이 움직이게 되면 주변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굉장히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래저래 거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겠다고 들어온다? 요즘까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좋은 동네니까요.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엄청나게 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커질 만한 동네일 것 같고요. 네. 이 동네가 움직인다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요즘 같은 그 속도 빠른 시대에 딱 그러면 주변부 그 다음 단계 그런 지역까지도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네. 지금 전략적 요충지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거나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잠실 쪽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가장 단지도 크고 네. 뭐 거래량이 그래도 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분위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곳이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요것도 해주셨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압구정 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들은 지금 다 걸려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잠실은 사실 재건축을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이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잠실 요 종합운동장 이제 영동대로랑 해서 다 복합 개발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우선 걸어놨다는 거. 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이제 계속 걸려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만큼 좋기 네. 때문에 네. 한번 불 붙으면 휘발유다 네. 이런 생각을 정부도 한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용산하고 해서 뭐 잠삼대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걸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내년 이제 5월 되면 또 이제 또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연장할지 또 뭐 풀지에 따라서 또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실이 쉬운 게 그거 같습니다. 공부하기도 쉬운 게 단지가 몇 개 없어요. 합치면 한 3만 세대 넘어가는데 네. 몇 개 없어. 하나가 막 5,678세대 이러니까요. 네. 이 옛날에 주공 아파트를 다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 그렇지 않았나요? 이게 2008년 9년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가격 한번 휘청휘청 했었죠. 2008년, 2009년이죠. 네.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집값이 되게 안 좋았던 시기에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약간 쌤통이다. 아, 이런 분들도 많았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곳이고 네. 그때 전세 가격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때 새집 잠실이라고 하는 곳에 새집 들어가 보겠다. 엄청 들어왔다가요. 전세로. 네, 들어왔다가 다시 2년 만에. 2년 후에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다 보니까 당시에 혜택을 본 동네가 분당이었다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 흐름을 볼 수 있었던 네. 되게 그래서 이번에도 역전세란 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곳에 역전세라는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예전 사례로 보면 2008년, 2009년 그때 생각하면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아시아 선수촌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파크리오는 이제 다시 재건축한 거고, 요 장미 주공 여기 요 두 곳이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 조합도 막 설립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고 하나는 돼 있고 올림픽 선수촌도 사실 되게 좋은
입지고 한데 여긴 네. 약간 좀 또 따로 놀아요. 맞죠? 맞아요. 여기 동 하나가 그냥 자기들 하나가 동인데 여기는 조금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위치 참 좋고 거주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1층 가면 마당이 있는 네. 그런 평형도 있고 막 한데 복층도 있고 네. 그 방이동 사는 친구들은요 올림픽 선수촌 네.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번 장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네. 좀 조금 부럽더라고요. 여기 바로 위가 지금 요즘 한참 네,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 둔촌주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올림픽 공원을 앞마당처럼 쓰고 있는 곳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뭐 잠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송파로 이제 다 같이 묶이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다. 여기 제가 가끔 가거든요. 네. 근데 가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놀이터가 완전히 그 폐허처럼 돼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안 사는 워낙 원래부터 좀 약간 노인분들 좀 돈 있는 분들이 원래 평수가 좀 일단 크고 86년도에 아시아 선수촌으로 만든 거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 다 키우시고 손자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놀이터에 애들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잘 지어놨어요. 여기 지하 주차장도 있어가지고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낡은 아파트일 수는 있지만 안에는 또 다 새 걸로 바꿔놓으셔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또 반대로 또 재건축 이런 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 이견이 있기도 것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직 뭐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좀 느긋한 단지. 그 잠실 엘스가 이제 가장 또 그 마이스 쪽에 가장 붙어 있다 보니까 근접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외곽 쪽 동들인데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종합농장 체육관장, 뭐 이런 거라서 이제 공사하고 나면은 뭐 공원처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리센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하도 크니까 한 5,000세대, 6,000세대 되니까 건설사들이 막 3개씩 붙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 같으면 사실 뭐 레미안, 아이파크, 자이 뭐 이렇게 붙였을 텐데 옛날은 다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엘스도 뭐 3개의 L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던데. 저도 듣긴 무슨 했는데 뭐 리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다 까먹었는데. 네, 그래서 이때 그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네. 이때는 뭔가 그 브랜드보다는 합동으로 해서 그냥 이름을 하나 짓는 거, 파크리오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88년도, 그러니까 네. 88년 올림픽 할 때 기자촌으로 쓰려고 만든 거니까 벌써 지금 오래됐잖아요. 30년이 넘었으니까 다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실 송파 쪽에 저는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신축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헬리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뭔가 반포처럼 막 계속 지어지는 느낌이 없고 한 10몇 년째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 네. 다음 타자가 이제 진주 미성크로가 네, 뭐 진미크죠. 그쪽인데 거기도 아직 뭐 한 몇 년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그 신축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당분간은 뭐 특별하게 뭐가 바뀌는 동네가 아니고 약간씩 낡아지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남아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잠실동 신천동 이 지역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금방 진미크 얘기하셨고 이제 주공 5단지 그다음에 장미 네, 이런 것들만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이 송파구 쪽은 이 아랫 동네 네. 가락동 뭐 거여 마천 네. 이쪽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점점 이제. 개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그냥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파구로 진입하시려는데 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송파가 다른 지역에 진입했다가 네. 눈여겨보시면서 다음 단계로 그 메인으로 진입하시는 그런 쪽을 추구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네. 자, 그럼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억 전세가 6억이 됐다고요? 이게 사실인가? 5개월 새 전세가 9억이 떨어졌다. 이것이 헬이다 하면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역전세난 또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네. 자, 이런 내용이긴 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 건, 네. 두 건 거래된 것일 거기 때문에 네. 뭐 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한 표현인 것 같고 네.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못 들어오고 네.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도 역시 대출이 쉽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상황을 보면서 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거 나중에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그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 이게 지금 6억 6,100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거나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게 사실 뭐 옛날 가격대에서 플러스 뭐 5% 한 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가지고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거는 몇 억인데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4년 지나서 계약갱 시험 끝난 다음에 무언가 굉장히 높이고 싶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 원작 네.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괜히 네네네. 내보내고 힘들게 하느니 네네네. 너 그냥 계속 살아라 네. 하면서 예전 가격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집주인이 네.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반전세로 돌리는 물량들도 요즘에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보증금을 뭐 안 올리거나 조금 줄이는 대신에 월세로 올리면서 유지비를 또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내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건 현장을 좀 가봐야지 사실은 조금 더 와닿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있으면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떤 일인지 또 그분들 아시니까. 또 요 얘기도 있네요. 전셋값이 뭐 5억이나 떨어지는 세입자가 없다. 지금 이제 잠실 네. 얘기였지만 여기 보면은 신길동. 네. 신길동 그러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동네로 바뀐 동네잖아요. 네. 선호하는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헬리오시티 말고도 엘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엘스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네. 전세 가격이 이렇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상 당분간 좀 뭐라 그럴까 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는 한 역전세난은 네. 계속해서 좀 발생할 것 같고요. 그게 네. 이제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금리가 지금 너무 네. 높아가지고. 네, 금리 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 것 같다. 사실 저도 이런 현상은 제 기억으로는 저는 처음 봐요. 네, 저도 이게 2013년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하우스푸어 시절 이럴 때 네. 잠실에서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전세가가 막 튀기 시작하니까 네. 그 매매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들 전세로 이동하셔가지고 전세가가 오르니까 그 정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대책 내놓으라고 했던 기사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막 전세 대출도 막 해주고 막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버리니까 그렇게 그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올라갔던 그 전세 상승이 지금 상당히 지금 뭔가가 좀 막혀버려서 네. 동맥경화가 좀 빠져버린 약간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전세를 원하지 않고 또 매수인 분들도 뭐 갭 투자 해놓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갭 투자가 아닌 뭐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거 올릴 거를 그냥 차라리 그냥 월세로 받겠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임차인 임대인 모두 월세를 지금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좀 사실 특이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월세였다가 네. 전세로 가는 방향이었거든요. 그게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반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네.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조금 더 강해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맞는 것 같고 그랬을 때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계속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금리가 뭐 유지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이제 상단은 거의 다 왔다는 게 사실 뭐 네. 대부분의 어떤 얘기고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3.25 정도인데 네. 3.25면 높긴 높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7, 8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상금리를 4, 5% 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들은 막 네. 자꾸 뭐 7, 8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공포심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금리 인상 영향이 점차 우리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역전세난 네. 월세 가격 상승 부분은 네. 조금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부분들을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뭔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사실은. 본능이죠, 본능. 네. 은행이자보다는 세입자한테 조금이라도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주인들의 마음인데 네.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재계약은 못 하는데 금리만 올라가니까 뭐 약간은 좀 그 역전돼 있다.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35층 룰 연내 폐기한다. 이거 폐기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네. 2040 도시계획 그거를 서울시에서 통과시켰죠. 가결시켰- 네, 그것도 그랬죠. 원한 그대로. 네네네. 그게 아마 2월인가 3월에 원래 네. 2040 계획이 나왔는데 네. 그걸 원한대로 통과시켰다. 결국에는 이제 한강변 또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아마 스카이라인이 이제 네. 고층으로 완전히 서울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겠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35층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세대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동이 많아지니까 네. 진짜 이렇게 벽처럼 성처럼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층수를 제한을 안 두면 뭐 높게 뽑기도 하고 낮게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서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있고 네. 동 개수가 줄어들면 어쨌든 좀 쾌적성도 좀 늘어나고 하니까 요거는 좋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재건축하는 데들이 근데 다
비싼 동네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막 봤던 동네들. 그런 데들이 이제 이 스카이라인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네. 또 그거는 또 그거대로 또 정부가 걱정은 할 것 같아요. 이 집값도 약간 그 자극하니까. 뭐 지금 당장 분위기로서는 상상 안 되시겠지만 네. 갑자기 또 막 50층 2개 뽑아서 막 스카이 브릿지 붙이고 막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죠. 100%. 첼리투스처럼. 건설사들 이거 100% 할 거란 말이고 네. 그리고 위에다가 막 인피니티 풀 넣고 막 이런 것들 할 텐데 네. 그러면 또 규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반복되긴 네.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서울시 자체가 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들에 맞춰서 여러분 뭐 재건축 투자나 이런 거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요 사이트 보면서 그 실제 이 동네의 최고가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그냥 사이트에 나오는 걸로 그냥 한번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 봤는데 리센츠 트리지움 뭐 주공 5단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엘스도 이게 하는데 이게 좀 그 거래 가격 때문에 막 이 순위는 바뀐다는 계속 거. 바뀌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네. 왜 우리 아파트는 낮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네, 그러면 리센츠도 보면은 최고가가 한 26억 정도 갔다가 네. 지금 한 20억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많이 내려오는 상태인데 그렇죠. 네, 전세는 그래도 조금 뭐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이 상대적으로 오른 거를 많이 반납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네.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거랑 동일한 상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사실 되게 많이 올랐다가 급락해 버리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라는 11억 거죠. 정도 왔다가 한 9억까지 빠졌다가 네네. 다시 또 올랐다가 뭐 올라가서 이제 내려갔다가. 한동안 이제 주춤주춤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네. 이 동네가 본질적으로 좋냐 안 좋냐 했을 때 좋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인플레이션 효과 그다음에 투자 수요의 증가 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다시 떨어진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누구한테는 기회가 그래서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네.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살기 자체는 뭐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간에 임대 수요 자체가 빠지는 동네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뭐 그게 월세로 전환이 되든 뭐 조금 낮춰서라도 계속 들어오려는 분들이 있어서 네. 버티는 게 아닌가. 잠실주공 5단지도 되게 가격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거래인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가격은 28억 뭐 30억 찍다가 20억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게 그래프가 네. 굉장히 날카롭죠. 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영끌했다가 네.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진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당연히 전세는 뭐 바닥을 깔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거주성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가보면은 나무가 막 한 30몇 년 됐기 때문에 엄청 크고 맞아요. 벚꽃이 멋지게 핍니다. 벚꽃 구경 가실 필요가 없어요. 잠실 주공 5단지나 장미 아파트 가시면은 벚꽃 구경 실컷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이건 미래 가치를 보는 거지. 그렇죠. 현재 가치는 뭐 당연히 사용성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수리도 최소한으로 하니까 더 그러겠죠. 네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등락은 있었지만 또 어떤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쨌든 그 네. 좋은 입지니까 또 반등도 하고 그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장기적인 호재는 바로 이거죠. 이 잠실 종합 운동장을 지금 개발하는데 개발하겠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지금 GBC라고 해서 지금 현대차 사옥 뭐 50층으로 짓겠다는 건 있지만 네. 여기도 뭐 12,000명인가가 와서 상주한다고 하고 이 전체가 이제 코엑스 겸 운동장 겸 종합운동장 야구장 뭐 이게 되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섹터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단지들이 그래서 거주를 여기여서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여기니까 이제 2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배후 수요가 아니겠느냐. 이걸로 지금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거죠. 바로 묶어버렸죠. 네. 옆에 있는 삼성동, 뭐 대치동, 청담동 다 묶어버렸던 게 네. 요 호재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네, 진행은 네.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아마 서울시에 나중에 엄청난 치적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네. 포기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뭐 그냥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이제 착공을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이걸 하겠죠. 당연히 네. 어떤 그 임기나 어떤 다음 선거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남은 4년간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다는 걸 감안해서 또 이런 분위기일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요즘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크게 네.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2008년, 2009년 얘기 좀 전에 얘기하셨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때 잠실을 좀 걱정을 했었어요. 어우,
이렇게 네. 많은. 네. 근데 입주가 너무 많으니까. 예, 이렇게 많은 세대가 네.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네. 근데 나중에 몇 년 만에 그게 바뀌는 거 보고 네. 본질적으로 좋은 동네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상의 수요가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동네라 네. 사실 잠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네.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금 주춤주춤 할 때 충분히 들어올 만한 곳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 아,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좀 풀어줘도 어떻게 네. 좀 해보겠다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 그렇죠. 주변에도. 근데 이제 그걸 안 풀어주다 보니까 네. 지금 무조건 실거주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대출 또 무조건 받아서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데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치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가장 빨리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반응할 그럴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